자, 오늘은 5강의 2차 방정식 단원을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부터 2차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하는 것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1번은 2차 방정식을 푸세요 그랬으니까 얘는 전개를 해서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줄게요. 4x 제곱에 그 다음에 12x 플러스 9가 되고 우변은 3x 제곱에 15x에 더하기 x 마이너스 4니까요. 자,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x 제곱이 될 거고요. 16x가 이항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요. 더하기 13이 0이다 이거죠. 우리가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해법은 근해 공식을 대입하기 앞서서 근해 공식을 만들어가는 기본 과정은 완전 제곱식으로서 2차 방정식을 풀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x-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4만큼 13에서 4만큼 쓰였으니까 9가 남을 거예요. 그럼 9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9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x-2가 뿔마 루트에 마이너스 9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얘는 뿔마 3i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x는 2 뿔마 3i입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가실 수 있다면 2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접근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참고로 우리 근해 공식은 뭐였어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였고요. 짝수근해 공식도 있었죠. 짝수근해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어떤 2차 방정식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은 무리식이 개수에 무리수가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라고 하는 약간의 귀찮음이 좀 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가능하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근해 공식에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근해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형태를 연산을 했을 때 그 형태가 좀 뭐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돼서 루트 밖으로 삐져나올 수 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루트가 남아 있어서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이중근호를 풀어야 되는 형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수가 들어가 있는 형태에서는 가능하면 무리수를 포함한 형태는 가능하면 요게 이제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인수분해되는 형태로서 무리수가 포함된 2차 방정식은 해결이 가능하다라고는 느낌으로 접근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인수분해 형태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상수항에 대한 분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얘는 루트 3으로 묶어내면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둘이 더해주면 2루트 3 마이너스 1이니까 x의 개수를 너희들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따라서 주어진 식은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루트 3에다가 x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1이 곱해져서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주어진 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은 마이너스 루트 3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처리해 가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무리수를 포함한 형태의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해주는 걸 원칙으로 하자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괜찮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자, 3번은 1번을 지우고 갑시다. 자, 3번은 얘도 무리수를 포함하는 2차 방정식인데 x제곱의 개수에 조금 복잡한 형태의 무리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내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할 때 당신들 사고의 메커니즘은 1순위가 이거야. 바로 인수분해가 가능한가? 그럼 가능하면 풀이가 시작되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두 번째로는 x제곱의 계수를 유리화해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해도 되고요. 혹은 근해 공식에 대입을 해서 이 방정식을 풀어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선택은 너희들의 몫입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유리화를 먼저 진행을 해주고 나서 해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즉 루트 2 마이너스 1에 전체적으로다가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을 해줄게요. 요 식 전체에다가요. 좌우변 전체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주면요. x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2 플러스 1에다가 2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시면 얼마가 되나 봤더니 4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3에다가 3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루트 2에다가 곱했으니까 2 플러스 루트 2 아니면 루트 2에다가 2 플러스 루트 2 아니죠. 곱셈 전이잖아요.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자, 그럼 우리는 뭔가 3 플러스 루트 2의 형태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형태는 곧바로 이렇게 이 둘을 가지고 찢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걸 전개해보면 2 더하기 루트 2잖아요. 2 더하기 루트 2에 1이 곱해져 있다. 이렇게 해주면 3 플러스 2 루트 2를 3 플러스 루트 2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따라 주어진 식은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2예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요. 우리는 2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두 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개수가 무리수인 형태에 대해서는 x제곱의 개수가 유리수 형태로 그냥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인수분해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x제곱의 개수가 무리수를 포함하고 있어요. 나는 능력이 돼서 인수분해를 그러니까 쟤를 인수분해를 3번의 인수분해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어진 상태에 루트 2 마이너스 1과 1로 분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루트 2도 이렇게 해볼까요? 루트 2하고 다시 루트 2하고 1로 분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일단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게 만들어지진 않을 거예요. 2 빼기 루트 2의 1이니까 2 루트 2 마이너스 1을 만들기가 힘들 것 같죠?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1에다가 루트 2에다가 1로 이렇게 분리를 해주면 얘는 루트 2에다가 2 루트 2 마이너스 1을 만들 수 있겠죠. 따라서 주어진 식은 루트 2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해서 인수분해해서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x는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루트 2다. 이걸 유리화해주면 루트 2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이니까 2 플러스 루트 2입니다. 아니 마이너스죠. 아이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우리가 풀었던 얘하고 동일한 정답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면 바로 인수분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 가시면 되고요.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유리화를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를 하셔도 되고 근해 공식을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 가셔도 되고요. 너희들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2차 방정식을 이제 풀다 보면 나는 이걸 전부 다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서만 문제를 풀 거야 라고
당신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그러니까 4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4, 얘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에다가 더하기 3x입니다. 넘겼더니 3x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x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이다. 그럼 우리는 요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근의 공식을 대입해주면 근을 우리는 조금 더 빨리 구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얘를 주어진 식들을 완전 제곱식으로 내가 만든다라고 했을 때 가능하면 x제곱의 개수가 1이면 좋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낼 거예요. x제곱에다가 3분의 1에다가 필요한 건 절반의 제곱입니다. 절반은 6분의 1이니까 여기는 36분의 1이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6분의 1이에요. 따라서 좌변은 x 플러스 6분의 1의 제곱, 우변은 36분의 마이너스 36분의 11이에요. 따라서 x 플러스 6분의 1은 뿔마에다가 36의 루트면 6이죠. 그 다음에 루트 11i죠. 해서 넘어가면 x는 6분의 마이너스 1에다가 뿔마 루트 11i예요. 이런 거예요. 즉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을 만들고 나서 여기서 근의 공식에 대입을 해주면 2a분의 6이죠.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해주면 1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11i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뭔가 단원에 대한 학습에 대한 공부를 해가는 거잖아요. 그럼 2차 방정식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서 풀어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러한 학습들이 제대로 되어져 있다면 너희들은 나중에 x-1의 제곱이 3입니다. 이걸 만족하는 x를 구해주세요 라고 그랬을 때 얘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3이니까 넘겨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여기서 내가 근의 공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다라고 이러한 뻘짓들은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미 완전 제곱식이 있으니 여기서부터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제 2번 이런 형태도 양변에 6을 곱해가지고 6 곱해주면 4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플러스 3이 되고요. 6을 곱했더니 6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럼 얘는 4x제곱 마이너스 8x에다가 플러스 8은 0이 될 거니까 4로 나눠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0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x제곱 지우고 x제곱에다가 빼기 2x 완전 제곱식은 절반의 제곱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x-1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x-1이 뿔마 i입니다. 그래서 x는 1 뿔마 i입니다. 지금 이렇게 풀어가는 훈련들을 쭉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너희들이 이제 어떤 2차 방정식을 만나더라도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근의 공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기본 도구니까 그 도구에 맞추어서 생각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즉 3번의 무리식 이런 것들이 있어도 3번도 x제곱 플러스 2루트 2x 플러스 2가 필요하겠죠. 그럼 는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루트 2의 완전 제곱이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4니까 x 플러스 2는 뿔마 2i예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뿔마 2i입니다.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풀어가시면 기본적인 2차 방정식을 너희들은 풀어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들은 무리수 계수가 조금 복잡한 형태로 주어지면 하기가 조금 약간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2번의 형태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개수가 무리수인 형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 무리수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수분해가 가능한가? 요걸로 문제를 풀어가시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완전 제곱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시다 보면 좀 완전 제곱식은 조금 연산을 조금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귀찮은 작업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해보시면 그것도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얘는 인수분해 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1, 1에다가 얘는 루트 2로 끄집어낼 수 있겠죠. 그럼 루트 2에다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1에다가 마이너스 2 루트 2니까 양쪽에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따라서 주어진 식은 x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x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은 0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고요. 괜찮죠? 자, 3번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해갈 수 있으면 주어진 상태로 해주시고요. 아니면 여기서는 루트 3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해주는 게 좋겠죠. 전체적으로 루트 3 마이너스 1을 곱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곱해주면 3 빼기 1이니까 2가 되겠죠. 그럼 2x 제곱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2 루트 3에 루트 3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럼 2로 양변 나눌 수 있겠죠. 그럼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루트 3에 루트 3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여기 1, 1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에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1을 만들 수 있겠죠. 따라서 x 마이너스 루트 3 x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조금 이제 완전 제곱식의 형태들보다는 깔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해 공식에 대입해 주는 것보다도 깔끔할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근해 공식에 대입했을 때에도 충분히 답은 나올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에 3번 2차 방정식 해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방정식을 푸세요죠. 그냥 전개해주면 되겠죠. 3x-9가 되고요. 우변은 x제곱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2죠. 우변으로 다 이항시킬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에 더하기 11은 0이죠.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x제곱 마이너스 6x 절반의 제곱은 플러스 9니까 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마이너스 2죠. 그럼 x는 3 뿔마 루트 2 i다 이렇게 되겠죠. 해서 p가 3이고요. q가 2가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다음 4번으로 가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 작은 근을 구해서 제곱을 해봐라 그랬어요. 그럼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하기 위해서 루트 2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해줄게요. 그럼 얘는 x제곱이 될 거고요. x의 개수는 루트 2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루트 2 플러스 1을 상수항끼리 곱해주면 유리수는 2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사라지고요. 2에다가 마이너스 2 사라지고 루트가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2 루트 2니까 얘는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x 플러스 루트 2에 x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2가 마이너스 1이 얘 둘이가 근인데 작은 거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제곱해주면 2가 되겠죠. 자, 기본적인 2차 방정식의 해법을 우리는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럼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은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근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근은 내가 대입했을 때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것은 대입해서 등식을 성립시키는 값이죠. 따라서 나는 1을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1을 대입해주면 a 더하기 3,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5가 있고 a 마이너스 1이 0이 된다. 그러면 a제곱이 있고 플러스 2a가 있고 마이너스 3이 있고요. 는 0이 되니까 인수분해가 a 플러스 3에다가 a 마이너스 1이 0이 되겠네요. 그럼 a는 마이너스 3이 되고 a는 1인데요.
문제 조건에서 주어진 방정식은 2차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죠. 그럼 a 플러스 3은 0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즉 a가 마이너스 3이 될 수는 없다라는 뜻이니까 a가 1이다라는 걸 구했습니다. 자, a가 1이다라는 걸 구했으니까 대입해주면 4x제곱에 마이너스 4x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4x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이니까 다른 근은 0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상수 a값 다른 한 근 a값은 1이 됐고요. 다른 한 근은 0이다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2의 1번 마찬가지로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으니까 대입해 줄게요. 대입해주면 a-2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a 플러스 6이죠. 양면에 마이너스 곱하면서 내림차순 정리할게요. 그럼 a제곱이 될 거고요. 2a인데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요. 는 0이 되겠죠. 그러면 a-2가 0이니까 a는 0이거나 인데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x제곱의 개수가 a-2니까 얘가 0이 되면 안 돼요. 즉 a가 2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a가 0이다라는 걸 연산을 했잖아요. a 꼴 0이니까 대입해 줄게요. 그럼 주어진 방정식은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4x 더하기 6은 0이죠. 마이너스 2로 나눠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이죠. 따라서 다른 근은 3이다 라고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2차 방정식의 구조들은 인수분해를 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래는 포맷이에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문제를 풀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일단은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서 문제를 풀어가는 훈련들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차 함수에 대해서 어떤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알고 그것이 2차 함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 근을 구할 때 조금 더 색다르게 구할 수 있는데 그건 또 뒤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이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두 근이 루트 2와 b죠. 루트 2가 근이래요. 루트 2를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2에다가 루트 2의 2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1이 0이에요. 그쵸? 그러면 얘는 a로 묶으면 루트 2 마이너스 1a죠. 그 다음에 2 빼기 1이니까 더하기 1이 0이 나죠. 양변에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줄게요. 그러면 a가 될 거고요. 루트 2 플러스 1이 0이죠. 해서 a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입니다. 자, a는 내가 구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방정식은요. 최고차 항이 1이니까 1이고요. a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1은요. 루트 2예요. 우리는 이미 한 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루트 2로 한번 조립제법을 시도해 볼게요. 루트 2는요. 1에다가 루트 2 올라왔죠.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가 0이 됐죠. 그럼 주어진 식은 조립제법에 의해서 x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따라서 다른 근 b는 1이 되겠죠. 그럼 a하고 b를 구했으니까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바로 처리가 됩니다. 2-2번이요. 자, 2-3번이요. 자, 2차 방정식이 이런 게 중요하죠. k 값에 관계없이, 실수 k에 관계없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 속에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읽어내실 수 있어요. k에 관한 항등식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거죠. 항등식이 되도록. 자, 그러면 k에 관계없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랬는데 x는 2를 근으로 가진다 그랬어. 그럼 2를 대입하면 등호가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니까 대입해 줄게요. 4k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2에다가 플러스 kb가 0이에요. 그럼 k가 있는 걸로 묶으면 4 더하기 b에 k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에 a 더하기 1이 0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k에 관한 항등식이었잖아요. k에 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k의 개수를 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4여야 되고요. 남아있는 것도 0이 돼야 되겠죠. a는 마이너스 1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a-b의 값은 3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주어진 문제가 k에 관한 항등식 문제구나. 이겁니다. x 이퀄 2를 대입했을 때 이 등호가 성립하는데 이 등식은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니까 얘는 k에 관한 항등식. 그래서 k가 있는 거 없는 걸로 묶어서 k의 개수가 0이고 나머지를 구성하는 상수항도 0일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항등식에서 공부한 개념이죠. 참고로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x에 관한 항등식이면 ax 플러스 b가 0이면 이게 항등식이려면 a는 0이고 b는 0일 수밖에 없다 그랬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도 항등식이면 a는 0이고 b는 0이고 c는 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후에 우리는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고요. 자, 2-4번으로 갈게요. 2차 방정식 한 근을 알파라고 하자.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문제를 풀어본 훈련이 돼 있느냐 없느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을 구해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알파를 구해서 직접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가셔도 되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얘는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의 제곱에서 이만큼 빼준 거예요. 그럼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을 구해주면 되는데 방정식 한 근이 알파였으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은 0이에요. 양변을 알파로 나눌게요. 왜요? 우리가 구할 게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잖아요.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3이니까 9 빼기 2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의 정답은 7이다. 이런 거. 이건 약간 문제를 풀어가는 경험치가 어느 정도 쌓인 친구들은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보통은 이걸 막 여기서 이 방정식 근을 일단 구해. 그래서 막 이렇게 알파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에 있으니까 5예요. 그럼 2분의 3 플러스 루트 5를 가지고 제곱을 한 다음에 알파 제곱은 4분의 2분의 3 플러스 루트 5 가지고 제곱을 해보면 9에다가 오니까 14에다가 마이너스 6 루트 5예요. 그럼 따라서 주어진 문제는 4분의 그럼 2로 약분되겠죠. 그럼 2로 약분되면 2분의 7 빼기 3 루트 5 더하기 7 빼기 3 루트 5분의 2 이걸 더해서 또 유리화를 해주기 위해서 7 플러스 3 루트 5를 곱해요. 그럼 7 플러스 3 루트 5를 곱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는 49 마이너스 45니까 4예요. 4하고 2하고 약분해서 2분의예요. 2분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는 사라져요. 2분의 7, 2분의 7이니까 2분의 14예요. 그 정답이 7이에요. 이렇게 해가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이런 류의 문제들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2-4번 이렇게 형태의 문제들이 보이지 않는 친구들은 요 형태들을 내가 왜 구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보이면 어느 정도의 경험치가 쌓여서 문제를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질 겁니다. 이건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경험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방법인데 요거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크게 도움되는 풀이는 아닌 것 같다. 아시겠죠? 자, 예제 3번입니다. 예제 3번은 절대값을 어떻게 풀 거냐 이거죠. 기본적으로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1번은 절대값 x가 있어요. 그럼 얘는 그냥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나오려면 양수죠. 0 이상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x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음수이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누어서 경우의 수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즉 1번은 주어진 방정식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주어진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에요. 언제요? x가 양수일 때는요.
또는 주어진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에요. 언제요? x가 음수일 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방정식이 쓰여져 있는 건데 이 두 개의 방정식을 항상 쓰기가 귀찮으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나는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써서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은 약간 복잡하게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는, 하나만 있다면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 식을 하나로 통일된 형태로 쓰고 싶은 게 절대값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연산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절대값을 제거해 준 상태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만나면 일단 제거를 해놓고 문제를 풀어 가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럼 양수일 때 먼저 풀어볼게요. 얘는 심플하죠. 양수일 때는 x-3, x 플러스 2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음수일 때도 인수분해가 되죠. 얘는 x 플러스 3에 x-2는 0이에요. 그 위에 거는 마이너스 2하고 3이 근이고요. 밑에 거는 2하고 마이너스 3인데요. 위에서는 양수일 때니까 3이 근이고요. 밑에서는 음수일 때니까 마3이 근이에요. 조건에 맞지 않는 건 근이라고 취급해주면 안 되겠죠. 해서 1번의 근은 뿔마3입니다. 1번은 이렇게 처리. 자, 2번은 절대값이 x-2에 붙어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대로 나올 때는 x가 2 이상일 때겠죠. 그 다음에 빼기 x 플러스 2가 될 때는 x가 2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또 식을 분리해 보세요. 그대로 나올 때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는 0이에요. 언제요? x가 2 이상일 때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때는 x제곱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8은 0이에요. 언제요? x가 2보다 작을 때요. 그럼 위의 식은 x의 x-2는 0이라고 인수분해 되고요. 밑에 식은 x 플러스 4의 x-2는 0이라고 인수분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은 이 꼴은 당신들이 붙이고 싶은데 아무 데나 하나 붙여주면 됩니다. 위에다 이 꼴을 붙였으면 밑에다가는 이 꼴을 빼주시면 되고요. 위에다 안 붙였으면 밑에다 붙여주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위에서는 0과 2가 근인데요. 우리는 2 이상의 i만 원하니까 0은 제거해 주세요. 밑에는 마이너스 4하고 2가 근인데요. 여기서는 2보다 작을 때만 원한다 그랬으니까 근은 2하고 마이너스 4예요.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2번 문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해요. 자, 3의 1번. 절대값 x 있죠? 절대값 x는 x 빼기 x. x가 양수일 때와 x가 음수일 때. 그럼 위에는 2x제곱 빼기 x 빼기 3은 0이에요. x가 양수일 때요. 그 다음에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이에요. x가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눠서 풉니다. 여기서는 절대값 x 빼기 3이 있죠. 그럼 얘는 3을 기준으로 x 빼기 3이 됩니다. x가 3 이상일 때요. 빼기 x 플러스 3이 됩니다. x가 3보다 작을 때요. 따라서 얘는 그대로 나올 때는 x제곱 빼기 x 플러스 3인데 마이너스 6은 0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때는 x제곱 플러스 x에다가 마이너스 12는 0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x가 3 이상, x가 3 미만 이렇게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된다고요. 실제로 이제 방정식을 푸는 건 너희들의 몫입니다. 자, 3-2번도 뭐 같은 포맷이 있기 때문에 치환을 해준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도 되긴 하겠죠. 그냥 치환을 통해서 바로 풀게요. 그러니까 절대값 x 플러스 1이 t다라고 치환을 해줄게요. 그럼 t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t 빼기 6에 t 플러스 1이 0이에요. 그럼 t가 6이거나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우리는 절대값이기 때문에 절대값은 반드시 양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될 수는 없어요. t가 6이니까 우리는 절대값 x 플러스 1이 6이어야 된다. 그럼 x 플러스 1이 6일 수도 있고요.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6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x가 5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7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두 근을 구해주시면 모든 근의 합이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예제 3번 중에요. 3-3번. 얘는 절대값 x-2가 있죠.
그러면 주어진 식은 그대로 나올 때는 x제곱 빼기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그대로 나오려면 x가 2 이상.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에다가 마이너스 붙여 나올 때는 마이너스 6은 0이죠. 이때는 x가 2보다 작을 때. 그 위에는 방정식 인수분해하면 x-2에 x 플러스 1이에요. 밑에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예요. 위에선 근이 2가 나올 거고요. 밑에선 근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두 근 중에서 큰 근은 2죠. 2가 주어진 방정식의 근이다 그랬으니까 대입해 줄게요. 4 더하기 2a 마이너스 6이 0이죠. 그럼 2a가 2니까요. a가 1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절대값은 너희들이 수능 끝날 때까지는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3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절대값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혹시 내가 절대값이 잘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확실하게 될 때까지 좀 많이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되면 수업 시간 내에서 다시 한번 더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4번이요. 제곱의 루트 여기 있죠? 이건 절대값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얘는 절대값이 젠장 2개예요. 여긴 절대값 x가 있고요. 얘는 절대값 x 빼기 3이 있어요. 그러면 수직선을 생각해 주세요. 그럼 얘는 절대값 x는 0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뀔 거고요. x 빼기 3은 3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절대값 x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리가 된다고요? xx. 여기는 빼기 x. x 빼기 3은 어떻게 분리가 된다고요? 3보다 커야 x 빼기 3이고요. 그 다음에 빼기 x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빼기 x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그럼 나는 1번 영역과 2번 영역과 3번 영역으로 나눠줘야 한다라는 걸 알아내시면 돼요. 자, 그럼 1번 영역에서는 x제곱 빼기 x 빼기 5가 빼기 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다. x가 0보다 작을 때요. 자, 2번 영역에서는요. x제곱 더하기 x 빼기 5가요. 빼기 x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2예요. x가 0 이상 3 미만일 때요. 3번 영역에서는요. x제곱 더하기 x 빼기 5가요. x 빼기 3에 마이너스 2예요. 언제? x가 3 이상일 때. 이거 풀 때는 이제 범위에 주의해서 접근만 잘 해주시면 돼요. 1번 풀어볼게요. 1번은 x제곱 빼기 x는 사라지니까요. 은 6이죠. 그럼 x는 루트 6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6인데 음수 영역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6입니다. 2번 영역에서는요. x제곱에 더하기 2x가 있고요. 마이너스 6은 0이죠. 촉 1 빼기 6 맞죠?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되고요. 는 얼마면 되냐면 7이면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7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7이 근인데요. 0에서 3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되니까요. 요 음수는 안 되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7은 루트 7이 더하기 2점 얼마죠? 그러면 루트 7 마이너스 1이 근입니다 라고 해줄 수 있어요. 0에서 3 사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x 날라갔죠. 그럼 x제곱이 0이 되냐? 0이 됩니다. 그럼 얘는 x가 0이에요. 근데 x가 3 이상의 범위에서만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근이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조건에 맞는 근은 마이너스 루트 6과 루트 7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은 절대값이 2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계값이 2개가 나왔다. 0과 3. 그래서 구역은 세 구역으로 나눠서 풀어가셔야 된다. 만약에 절대값이 3개면요. 경계값이 3개가 이런 식으로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그럼 구역이 하나, 둘, 셋,
4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천천히 풀어가시기만 하면 어려울 게 절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 4번부터 가겠습니다.